안녕하세요. 하이케백입니다. 저는 오늘 캐나다 자가격리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든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 해외에 나갈 때 저희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알아두면 유용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가격리 기간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국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받나요? 사실 입국 시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제가 11월 달에 들어왔을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1월 7일에 입국한 사람부터는 서류를 꼭 들고 와야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캐나다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비행기 타기 전 3일 전에 꼭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그 서류를 지참하셔야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은 무료이지만 이렇게 입국을 위해서나 아니면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서류를 뗄 때는 10만 원의 돈이 부과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은 꼭 명시하시고 미리 서류를 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자가격리 기간 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사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오기 전에 미리 ArriveCan이라는 어플을 다운받고 오신 후에 그 어플에 매일 내 상태가 어떤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14일 동안 잘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가격리 날짜 세는 방법이 너무 헷갈려요. 자가격리 날짜 세는 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착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14일을 지내고 나서 15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점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가격리 기간 중에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어떤 것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을 하시고 나서 지정된 숙소가 없이 찾아온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묵으시고 식재료나 아니면 음식을 배달받아서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해놓은 에어비앤비에 묵었고 그리고 음식은 배달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요. 오기 전에부터 가장 걱정하던 게 바로 이 음식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오기 전에 햇반이라든지 라면, 참치캔, 김치캔 등은 좀 싸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민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짐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넉넉하게 챙겨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코로나 상황 이후에 걱정하던 것과 달리 캐나다에서도 배달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4일 동안에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버이츠 같은 곳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식재료들도 다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음식 같은 경우는 몇십 분 내로 배달을 해주고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뭔가를 시키고 싶었을 경우에도 3, 4일 내로 음식을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비용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텍스가 워낙 많이 붙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텍스에는 우리나라에서 붙는 배달비뿐만 아니라 식품 자체에도 텍스가 붙고 또 만약에 식재료를 배달하는 상황이라면 식재료를 장바구니에 넣어주는 그 서비스비까지 또 텍스로 붙기 때문에 물건에 비해서 텍스가 엄청 많이 붙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물건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자가격리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를 정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라이브캔을 깔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입국 시에도 어라이브캔이 잘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짐도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라이브 캔을 안 깔았다면 되게 많이 복잡한 상황이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어라이브 캔을 깔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을 숙소에 어떤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미리 물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14일 동안 꼼짝 않고 숙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준비해 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 숙소를 골랐고, 그리고 숙소 안에 샴푸, 린스 같이 기본적인 용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냄비, 프라이팬 등이 있는지를 다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숙소를 정했기 때문에 14일 동안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미리 에어비앤비 호스트나 아니면 호텔 측에 연락을 해서 꼼꼼하게 물어보고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배달을 시킬 때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배달을 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실 14일 동안에도 저희는 배달을 되게 여러 번 시켰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배달을 시켰다가 알고 보니 한두 가지를 또 빼먹어서 또 배달을 다시 시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배달비를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달을 한번 시키기 전에는 리스트를 꼼꼼하게 적어 놓으시고 한 번에 필요한 제품들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무리 식재료를 배달시키더라도 당연히 요리를 하기 싫은 날도 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음식 배달을 종종 시키게 되는데요. 우버이츠라든지 아니면 도어대시 같은 그런 배달 어플에서 처음 가입을 하고 나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몇 회는 얼마를 할인해주고, 아니면 또 친구 추가를 하면 상대방과 나에게 얼마를 할인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돈을 좀 많이 아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가격리 기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자가격리 기간에 뭘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쉴 것인지, 어떻게 놀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정말 잠만 자고 정말 넷플릭스만 보다가 24일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오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TV도 보고 잠도 많이 잤지만 평소에 듣고 싶었던 온라인 강의 또 이 기간 동안에 들었고, 또 평소에 열고 싶었던 유튜브도 어떻게 개설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남편이랑 같이 좋아했던 닌텐도 스위치도 들고 와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계획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자가격리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하루에 10,000명씩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고, 또 저녁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캐나다에 자유롭게 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